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진행을 맡은 공공외교 총괄팀장 김은경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관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송기도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간부 직원 여러분, 정초에 외교부 찾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 대통령 업무 보고 시에 이 한국 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한 여러 산하 단체에 대한 보고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산하 기관으로부터 외교부가 정식으로 보고를 좀 받으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또 이 보고는 우리 대통령 앞 업무, 각 부처 업무 보고처럼 공개리에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국제교류재단의 하는 일은 우리 외교부의 중추적인 외교 업무 중에 하나인 공공외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국학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그동안 이제 싱크탱크 지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K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프트 파워를 이제 더 발전시켜서 한국의 스마트 파워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재단과 외교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서 또 잘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작년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그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으로 재창조해보자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수행에서 상해에서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국민 공공외교 차원에서 그런 과거도 챙기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도 이러한 공공외교의 추진기관으로서 외교부와 늘 협의를 잘 해오시지만은 이제 새로 이사장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오늘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 방향을 잘 잡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신년에 우리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외교, 또 K 이니셔티브, 공공외교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까 국제교류재단에서 저희 외교부와 함께 파트너가 돼서 이런 일을 정말 최선의 일을 다해서 추진하시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 과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번
창의적인 방법도 만들어보고 또 빠르게 실천도 하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익한 토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재단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약 10분 정도 내외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계호입니다. 아까 장관님 이하 또 차관님 또 로시 국장님 이렇게 맞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원은 2026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단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이 지구본이 있고요. 그 위에 Connecting People, 그 다음에 Bridging the World라는 그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재단의 표어입니다. 즉, 우리 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마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더 높이고 국가 이미지, 가치,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익을 증진시키는 일, 이게 아마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다음 장으로 보여주시죠. 예, 간략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 재단의 일반 현황인데, 일반 현황 아까 예, 저희가 뭐 나눠주는 유인물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5실 1원 1국 13부 그래서 저희가 전부 147명이 정원인데 현재 144명이 있고요. 저희가 제주에 본부가 있고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주에 약 9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서울에 31명, 그다음에 부산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워싱턴 DC에 5명이 있고 기타 LA, 베를린, 북경, 동경, 그다음에 자카르타, 그다음에 하노이, 베를린까지 해서 7개의 조직에 12명이 지금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531억이 저희 예산인데요. 이게 2025년 대비 6.9%, 약 7% 감소되는 거고요. 이게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2026년 기금이 531억인데 그 중에 380억이 사업비고요. 151억이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25년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주요 성과는 지금 저희가 3가지를 지금 써놨는데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전략적 지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 국가 이게 중심이 되는 외교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대개 국가별로 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미국과는 한미 현안 관련해서 양국 정책 전문가 간 소통, 대화 채널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 중국은 한중 인적 교류 채널 위주로 양국 간 상호 소통 공감대 제고를 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하고는 에너지 자원 공급망 등 이 포괄적 협력 증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K 이니셔티브 실현에 능동적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지식 문화 앞에서 이제 장관님께서도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이제 스마트 파워로서 한국이 이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학, 한국어, 문화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안보, 환경 등 글로벌 아젠다 중심의 협력과 연대에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 성과는 국민 참여 체감형 공공외교 추진을 강화한 것인데요. 인턴십 및 청년 교류 사업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글로벌 무대 참여와 국제 역량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육을 통해서 국제 교류 분야에 종사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공공외교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저변 구축을 위해서 사업 대상과 지역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이런 보완점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 전략 방향과 연계해서 동남아,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과거에 70년대, 60년, 70년, 80년대 주로 우리가 제3세계라고 이제 이름 지어졌던 곳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3세계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3세계 국가들이 GDP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고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를 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원조 대상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협력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남아나 중남미가 이 K-컬처, 특히 K-팝이라든가 무비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이 K-컬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쪽 동남아나 중남미는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가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고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쪽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대학, 지자체,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외교 추진 기반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했는데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국내적으로, 외국에는 오히려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적으로는 이게 너무 홍보가 덜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적에 우스갯소리로 PR을 좀 해야 되겠다. PR이라는 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그 활동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해외 업무를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지역사회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거기 이제 대학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공공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성에 걸맞는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공외교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 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한국 인식 제고를 통한 국익 기여입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정책 기반의 지역별 한국학 확산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학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한국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한국학 강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거점 대학을 선제적으로 좀 발굴해서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적 한국학 확산과 더불어서 글로벌 4세대 한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좀 확충하겠습니다. 한국 연구와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이 전문가 육성에 집중하고 실질 성과 도출로 이어지는 차세대 육성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이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신진학자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서 균형 있고 안정적인 해외 한국 이해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이해 제고를 통한 글로벌 책임 강국 달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국정과제 119번, 120번, 121번과 다 연관되어 있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 달성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 기획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주요 외교 전략 지역과 정책 소통을 함께 협력 연대 논의를 확산하겠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는 대사 외교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년, 지역 등
다양한 주체와 연계해서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청년 공공외교단 신설, 청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파견기관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공공외교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제주를 포함한 앞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정규 강좌 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교류 상호 공감 통한 K 이니셔티브 확산입니다. 재단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실은 우리 재단이 그동안, 이 재단이 1991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해외에 많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뢰를 쌓고 이렇게 활동하는 일들이 금방 되는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고 그동안 저는 많은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미술 큐레이터 워크숍이라든가 한국 전문 기금 큐레이터직 설치 지원을 통해서 전문가와 전문기관 네트워크 기반의 공공외교 추진하고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소재한 박물관의 한국 전시를 지원해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매개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 미국에 방문했을 적에 스미소니언 미술관을 갔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이제 시작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또 한국에 한국관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 한국 큐레이터가 이제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해서 지금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세안,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이 저희가 있는데요. 그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세안 문화원 또 한중앙 협력 포럼 사무국 등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이 쌍방향 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헌관리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많이 써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인쇄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 달성과 국제교류 기여금 감면에 따른 재원 다각화 필요성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 특성상 전반적으로 낮은 물품 구매율로 인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그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1%로 되어 있습니다. 1% 이상 구매하도록. 그런데 이제 이게 3%에서 약 0.7% 정도로 지금 늘렸습니다. 배 이상.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는 하여튼 가능한 막도 좀 찾아봐서 1% 이상 넘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